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S&P 500 지수는 역대 최고치로 마감이 되었고요. 다우지수 또한 사상 최고치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마감은 혼저수를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S&P 500 지수가 분기 10% 올랐는데 2분기 연속 이렇게 10%가 오른 것은 12년 내 처음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1분기를 보냈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엔비디아 ETF. 엔비디아는 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AI 반도체의 앞으로 2분기의 전망과 함께 지금도 안 늦었다? 엔비디아 ETF 담는 법. 오늘 집중 분석. 특히 월가의 목소리를 스튜디오로 모셔서 직접 들으니 여러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분기를 마무리하면서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진짜 크로즈입니다. 네. 1분기가 마무리되었는데 굉장히 마지막 날도 좋았네요. 네, 시장이 오전장에는 조용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오후장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의 그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분기에 수익을 좀 더 이렇게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수익이 좀 높게 있는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매수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지수가 좀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감 직전에 상승의 대부분을 좀 되돌리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나스닥만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총재가 나와가지고 적어도 몇 달 동안은 좀 데이터를 좀 잘 봐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어떤 조금 억압하는 이런 역할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시장 주변에서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 이상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미국의 기업 이익이 3분기에 3.7% 증가했었는데 이게 4분기에 3.9% 증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3.3%로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보다 한 2,0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한 5,000명 정도 감소했고 21만 건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요구 관련해가지고 이제 4분기에 2% 상승을 했습니다. 자, 추정치가 2.1%였는데 물가가 살짝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웹부시의 댄 아이버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강세를 얘기해왔던 분인데 목표 가격을 갖다가 315달러에서 300달러로 낮추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주가가 한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미국 시장 금요일은 이제 굿프라이데이로 문을 닫습니다. 다들 이제 부활절로 분주하신데 금요일은 문을 닫고 일요일은 문을 엽니다.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문을 닫는 그런 케이스인데 앞으로 이제 1분기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 언제 할 거냐 궁금하실 텐데 4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뭐 큰 어떤 이슈들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경제 지표들은 발표가 되는데 PC 데이터들, PC 가격 데이터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상승이 아주 살짝 미미하게 둔화되거나 아니면 제자리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샌프란시스코 연준 지점에서 스피치를 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장에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4분기 성장률이 3.4%를 기록을 했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추정치가 3.2%거든요. 그것보다도 좀 더 좋게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지난 3분기에는 4.9%나 굉장히 높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경제가 지난번보다는 살짝 둔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경기가 침체로 간다. 이렇게까지는 또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장의 소비자 지출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투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분기 연속해서 경제가 2% 이상 성장하는 이런 좋은 기록도 발표를 했고요. 시장에서 꾸준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냉각이 되어 왔고, 그리고 고금리 상황에서의 침체를 얘기를 했지만 침체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용 시장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착륙에 대한 그런 희망, 그리고 연착륙 자체도 없을 것이다라는 희망, 이런 것들로 시장의 어떤 상승 트렌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2023년 4분기 GDP 3.4%, 예상치 3.2%부터 높은 수준을 나왔고요. 그 전분기 4.9%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이 GDP를 확인함으로써 뉴욕 증시도 2분기에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에 실적 시즌이 4월 12일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확인이 됩니다. 자, 앞서서 테슬라가 투자 의견 하향에 오늘 약세 말씀 주셨는데요. 그 외에 종목별 업종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M7 주식들이 지난번에 많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기술하고 통신 서비스 업종이 좀 약세를 보였고, 임의소비지 업종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제가 이제 일반 산업 쪽에 항공방위산업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항공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장은 자꾸 계속하고 있지만 항공방위 쪽 산업들의 종목들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밤에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좀 과대 포장돼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팔란티어는 국방부나 FBI 아니면 경찰, 여기에 이제 대테러 조사 작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시뮬레이션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특수요원들이, 대테러 요원들이 실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실제처럼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난 3월 7일 날 컨퍼런스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테마를 타고 또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증권사에서 이거 너무 과대 포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자체를 매도로 하향 조정해버리고 목표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은 20달러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에 곁들여서 올라오던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쩌면 앞으로 더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지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터무니없고, 그리고 국방부나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매출이 불규칙하다라는 점을 들어가지고 밸류에이션 책정이 지금 너무 과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나왔던 이슈들 중에 이제 애플이 이 아이폰 판매가 자꾸 감소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나온 얘기는 전반적으로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한 3%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익을 대부분 화웨이가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6주 동안 아이폰 판매량이 24%나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DG은행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애플에 대해 가지고 목표 가격을 210달러에서 180달러로 빠르게 하락시키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 매수에서 보유로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독점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에서의 어떤 수요 부진이라든가 유럽 쪽의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애플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가장 문제되는 거는 인공지능 시장에서 왜 애플은 적극적인 제품 출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이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지금 6월 달까지 지금 이 얘기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6월 10일 날 이제 개발자 회의가 있는데, 전 세계 개발자 회의가 있죠. 여기에서 항상 신제품을 내보이는데, 지난번에 내보였던 그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어떤 그 주가 상승의 효과를 보이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에 제대로 된 인공지능 관련 제품을 보인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이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고급 가구 업체 RH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사실 형편없었습니다. 매출도 4.4%나 감소했고, 순이익도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치는 72센트밖에는 안 됐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만 이제 2024년도에 수요 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서 매출도 한 8%, 10% 정도 올라갈 수 있고 앞으로 금리 하락 시작하면은 이익도 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보실 때 침체와 회복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실 때 가구 회사들의 주가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에 있어가지고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대부분 많이 하는 행동들이 가구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집을 수리하는 이 세 가지 행동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바뀌는 시점에서 홈디포 주가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포드라든가 이런 자동차 주가도 보셔야 되고 이렇게 가구 소매 업체 RH라든가 아니면은 뭐 R하우스라든가 지난밤에 R하우스도 한 4% 정도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미국 경기의 흐름을 조금 예측을 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가구 시장에서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종목별로 M7 기업들이 여전히 엇갈렸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판매 하향으로 주가가 좋지 못했는데 2분기에는 과연 어떨까요? 엔비디아는 3일 만에 반등했는데 소폭 반등이고요. 테슬라 약세. 자, M7 기업들도 자, 2분기를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